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야, 이 저 대법원의 이 판결들이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 마지막에 대법원? 김명수 체제에 야, 이 대법원 이게 심각합니다. 하라 그래 아주. 제가 이게 두 가지만 대법원의 최근 그 판결을 소개하면, 첫째는 이제 최강욱이 문제예요. 최강욱이 있잖아. 이걸 1년 동안 질질 끌면서 의원직 해주다가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원합의체로 넘겨가지고 앞으로 또 1, 2년 더 끌 것 같아. 그러니까 최강욱이 임기 마치게 해주고 출마까지도 하게. 그러게. 이렇게 지금 해주려는 것 같아. 그러면 최강욱을 전원합의체 넘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원래 최강욱이 혐의가 조국이 그 아들 조원이잖아. 조원. 조국 아들 그 허위로 인턴 있잖아. 로펌에. 그 허위로 16시간 행걸 확인서를 만들어줘가지고 입시에 쓴 거거든요. 최강욱 혐의가. 근데 이걸 가지고 허위로 만든 걸 가지고 조국이가 정경심의하고 또 위조를 해버렸잖아. 같은 기간에 368시간 행걸로 위조를 했다니까. 오리 붙여가지고 이런 걸. 그러게. 그러니까 최강욱이 하나 허위로 만들어준 게 있고 이걸 다시 오리 붙여가 위조한 게 그 368시간에 페이스트 그대로 이렇게. 예. 시간만 바꿔가지고 기간도 갖고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최강욱 혐의인데. 근데 그 증거가 너무 많잖아. 최강욱이가 그 로펌 청맥이거든. 청맥. 그게 직원들이 아무도 조국 아들을 본 적이 없어. 인터넷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 무엇보다 최강욱이가 정경심의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 진짜 아들 오래간만에 한번 처음 봤다고. 인터넷에서 계속 봐야지. 오래간만에 하면 딱 한 번 왔을 거야. 문자가 있어. 문자가 다 있지. 오랜만에 본 게 없는데 이런 게 증거 너무 많아. 이거만 해도 최강욱이는 유죄잖아. 그것도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 징역 8월에. 그렇잖아요. 그럼 의원받지 벌써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놈은 뭐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증거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별로 필요 없는 증거 중에 그 허위 인턴 증명서가 정경심이 조국 집에 컴퓨터에서 놓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놓든 안 놓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렇지. 증거는 허위라는 게 많잖아. 근데 그 컴퓨터가 어디 되냐? 그때 기억날 거예요. 정경심이 주식 많이 하잖아. 주식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사. 무슨 과장인가 뭐 김경록. 김경록. 김경록이한테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3개 본체를 바꿔라. 그래서 하드디스크 3개를 김경록이 빼갔잖아요. 맞아. 그때 조국 빼다가 조국이가 마주쳐가지고 조국이가 우리 와이프 도와주가 고맙습니다. 막 이랬잖아. 잘 부탁합니다. 이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김경록 씨한테 증거를 인멸. 그래서 하드디스크 3개를 빼준 거야. 그러면 이게 이미 처분권은 김경록 씨한테 넘어갔잖아. 근데 김경록 씨가 한참 뒤에 지가 보관하고 있던 거 있잖아. 조국 집에 있던 하드디스크. 이걸 검찰에 자발적으로 갖다 줬거든. 그렇지. 그러면 증거 능력 있잖아. 근데 최강욱이하고 조국이는 뭐라 주냐냐. 아니 이 컴퓨터는 내 건데 정경심하고 조국 내 건데 내가 참여하면서 포렌식 해야지 왜 내 참여를 안 하고 포렌식 했냐. 이 컴퓨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독수독자. 그렇죠. 이래가지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처분권이 김경록한테 넘겼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꿔치기 했잖아. 김경록으로. 그래서 김경록이가 자발적으로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1심, 2심부터 명백한 판결인데 그런데 이 대법원의 이 대법관들이 이걸 갖다 그냥 간단한 걸 1년 동안 들고 있은 거야. 평균 처리기한이 2달 8개월, 2.8개월이거든. 다른 사건은 3개월 내 처리한다고. 근데 이 양 1년 이상을 들고 있다가 이 간단한 걸 그리고 전화비처럼 넘겼다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전원합의체 넘기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부에서 4명이 하잖아. 이게 이제 가장 심한 그 사람이 그 오경미지. 오경미. 이 사람이 대법관인데 주심이야. 오경미.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김선수 민변회장. 김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퇴임하는 박정화.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 유명한 노태악. 이 4명이 한 부가 되는 거야. 최강욱이 사건에. 그러니까 4명이 질질 끌다가 야 우리가 볼 때는 최강욱이 뭐 유죄를 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우리 4명이 판단을 못하겠다.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관 원장 포함해서 전부 13명한테 넘겨보자. 13명이 판단해보자. 이렇게 넘겼다니까? 그럼 진작 넘겨야지. 1년 동안 끌다가
야, 이 내 놈이 다 좌파야. 아. 자기들이 바로 최고인 무죄는 못하잖아. 왜? 증거가 많으니까. 무죄는 못하고 시간 한 1년 끌어주고 또 전화배처럼 넘겨주면 또 앞으로 1, 거기서 2년 또 시간 끝나고. 끌고. 그러니까 최강욱한테 해주고 다 해준 거지 법사위원. 그러니까 임기만 무죄는 맞추게 못하지. 해주는 거네. 임기 무죄는 맞추게. 못해. 어. 다른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니까. 임기만 맞추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 판결.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사설마다 실렸잖아.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야. 와, 현대자동차가 예. 거기에 완전히 그 하청업체 있잖아요. 예. 직원들이 공장을 막 정부에 못 돌리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손해배상 1, 2심을 다 이긴 걸.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이게 여러 사람이 증거하면 그게 뭐예요? 한 10놈이 증거해가지고 못 돌리게 하면 10명이 연대 책임이잖아. 그 10명이 야 니는 책임이 1이고 너는 책임이 2래. 너는 0.5고 넌 책임 없어. 어떻게 10명이 공개를 다 알아. 근데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연대 책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란봉투법 규정이 그런 게 있거든. 근로자가 딱 자기 책임만큼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것만 책임 물어야지 전체적인 피해에 대해서 연대로 물을 수 없다. 이거 우리 민법을 완전히 정면으로 부인한 거예요. 우리 민법에는 한 놈이 붙잡고 한 놈이 발로 차고 한 놈이 주먹으로 뺨 때리면 세 명이 연대 책임지대. 그러지. 치료비가 100만 원 넘으면 100명이 연대 책임이야. 그게 상식적이지. 야, 네 손잡은 놈 너는 50만 원이고 너 때리는 뺨 때리는 놈 102만 원이고 너는 뭐 80만 원이다. 이 말이 됩니까? 이 근대 민법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공동불법행위는 연대 책임이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깼다니까? 그 근데 야너 근로자들 가담 정도를 다 소명해봐 몇 프로인지 불가능하지. 그럼 뭐 처벌에 손해배상 처벌 불가능한 거야. 결국은 이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거야. 처벌 못하게. 배상 못하게. 배상 못하게. 이런 판결했다니까. 이 노조들이 판결을 아무런 이번에 땡깡을 누가 했냐? 쳐도- 노정이 아마 소쿠리 돼서 그 노정이. 소쿠리 선거관리위원장 했던 이런 게 저는 이번에 그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은 진짜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문제인 게 첫째는 이게 판결로 법을 바꿔버린 판결이라는 거는 법에 따라야 되잖아. 근데 법에는 연대 책임이 우리 민법의 원칙이잖아. 이걸 판결로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입법을 해버린 거야. 노란봉투법을 만들어버린 거랑 똑같다니까. 판결로서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네. 기존법을 무시하고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이 노란봉투법 저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는데 우리가 항상 제가 그랬잖아. 법에는 칼하고 저울이 있어야 된다고. 저울이 양쪽이 균형이잖아. 그러면 이게 근로자는 노동상권이 있지. 근데 불법을 했을 때는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잖아. 예. 이게 저울이 균형이야. 그렇지. 노동자도 권리가 있고 사용자도 손해배상 권리가 있잖아. 예. 이게 저울이 균형을 이룬 거잖아. 네. 근데 노란봉투법 해버리면 전부 게 노동자 편만 들어주고 사용자는 아무런 수단이 없잖아. 이거는 이게 저울이 완전히 노조 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죠. 이 점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 두 개 나왔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게 누구 때문이냐? 대법관 중에 일단 7명이 민변 우리법인데 그 중에 핵심 3명을 때려잡아야 돼. 예, 누구야? 3명. 예. 제일 자파심한 3명. 예. 지금 대법원장은 실제는 김명수. 명수가 아니고 선수야. 김선수야. 거짓말의 선수. 예, 명수는 예. 바지 대법원장이 9월달 퇴임한데 예. 명수는 바지고 예. 실제 대법원을 좌지우지하는 최고 어른은 김선수 대법관이야. 아. 김선수가 누구냐? 전라북도 진안. 전라북도 진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기 노무현 때 청와대 사법개혁 담당 비서관을 했어. 노무현 때 비서관 했다니까. 이런 사람. 그럼 민변 회장을 해. 그 다음에 대법관을 시켜. 골수구만. 아니 최고 어른이지. 노무현 때 비서관하고 민변 회장을 하고 대법관을 시키고 기수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야 원래 감이. 근데 자기는 대법관이지 김선수는. 그 밑에 김명수는 한참 아래야.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김선수 이 자리를 때려잡아야 되고 두 번째 노정이야. 이게 바로 이번에 노란봉투법 노정이. 노정이. 예. 어디냐? 전라도 광주야. 동신여고. 다 그쪽이. 전라도 광주 동신여고. 이화여대 노가 19기인데 선대위원장 소쿠리 대선하다 물러난 게 진짜 빨갱이야. 우리법연구회장. 우리법연구. 노정이. 이게 이번에 판결이야. 노조. 뭐 이거 외에도 이 노정이가 얼마나 아유. 이상한 대법관이냐. 옛날에 변희재 있잖아. 변희재. 예.
변희재가 이정희라고 기억나죠 그때 예. 대표 이정희. 이정희 보고 이게 종북이라 했잖아. 예. 근데 다수견해가 이거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모욕이. 근데 노정희만 소수견해로 변희재 처벌해야 된다. 노정희만 소수견해로 변희재가 그러게 모욕이다 처벌해야 된다고 소수견 낸 게 노정희야.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은 이재명이 판결 때도 이재명 군 앞장선 권순일이하고 이게 노정희입니다. 이때를 잡아야 돼. 노정희.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강욱이 질질 끌다 넘긴 그게 오경미라 했잖아. 이게 제일 오래 가고 오경미. 오경미. 예. 이건 어려가지고 올해가 인기가 많이 남았어. 아이고. 오경미는 이게 68년생이니까 전라도 익산이야. 그 쪽이야. 다. 지금 보세요. 김선수 전라북도 진안, 그 다음에 노정희 광주, 그 다음에 오경미 익산. 아. 이 특정 지역의 특정 인명 좌파가 똘똘 뭉치가 이런 판결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 저 지역을 말 안 해야 이게 우연의 일치냐고. 다 민변 우리법 연구 예정이잖아. 이런 판결을 내리면 최강욱이처럼 또 이게 우리 노조처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저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번에 그 김명수는 퇴임하잖아. 그래서 요즘 제가 김명수 때리잡기 운동을 하는데 이런 말 쓰죠. 김명수가 이제 그 왜 이번에 대법관을 추천을 꼬리 깨갱 내렸잖아요. 원래는 김명수가 정계선이 여자 있잖아. 정계선. 그것도 우리법 연구회거든. 운동권. 그거 추천하려고 막 여자 일하다가 근데 거부권 한대니까 이제. 예, 거부권하고 자기 수사 때문에 자기가 이제 구속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꼬리 내리면 그래서 서경환 대법관하고 서울대 교수 권영주이 둘이를 추천했잖아. 그러니까 꼬리 내려가 추천하니까 이제 뭐 야 김명수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착한 일 했으니까 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 제가 방송마다 나 그러죠. 물에 빠진 개인데지 김명수가 물에 빠진 개는 건지면 안 되고 죽도록 때려 패갈 완전히 죽이 된다. 때려 패야 된다. 그럼. 김명수 구속해야 된다. 꼬리 내리도. 아 양승태도 그 구속했는데 아무것도 그럼요. 아닌데. 예. 아니 김명수가 자기 아들도 판사했거든 며느리하고 그 관사의 가지사가 손자 그 놀이터 만들어준 거 봤죠? 그 관세 전에. 재테크. 예. 그 유명한. 예. 그다음에 자기 그 또 며느리 그때 변호사 할 때 뭐 한진 있잖아 조연아 막 대법원에서 만찬되고 그랬잖아. 이런 게 공금 횡령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성근 판사 거짓말에 수리 명수, 안 해주고 거짓말. 직권남용 그다음에 국회 허위로 보낸 거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런 게 김명수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막 꼬리 내리면서 물에 빠진 개처럼 허우적대는데 절대 건드주면 안 돼요. 그럼. 죽도록 때려 패야 됩니다. 파리가 앞에 두 발을 뭐 싹싹 빈다 해서 이게 용서해주면 이게 음식물 몰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퍽 때려잡아야 됩니다. 파리도. 다 이게 조국이 한 말이에요. 물에 빠진 개는 노신이 한 말인데 조국이 옛날 다 썼던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게 대법원 아직 멀었다. 이런 판결 보세요. 김명수 때려잡고 그 다음에 노무현, 김선수, 노정희, 오경미 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게 공격하고 뭐 범죄가 있으면 비판하고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너 어떻게 때려잡아야 돼 김명수를? 고발해가 처벌하면 되죠. 아, 고발해서. 범죄가 있으니까. 수사 안 봐주면 되잖아요. 원칙대로 수사하면 이거는 범죄 혐의가 녹취록이 딱 넣어버렸잖아. 이렇게 때려잡는 거죠. 고발은 했나? 다 돼 있죠. 벌써 다 돼 고발. 있죠. 예. 이제 검찰에서 이제부터 이제 좀 수사만 눈치 보고 하면 있었는데 되는 거죠. 예. 이제 대법원에 이제 물러났으니까 필요 없다. 이제 잔인하게 이래야지 기존에 나머지 대법관들은 맞아. 장난을 못 친다니까. 맞아요. 나머지 대법관들도 이런 사법 거래가 한두 개겠느냐고. 네. 옛날에 우리 일본하고 거래했다고 얼마나 좌파들이 우리 다 때려잡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런 이게 좌파 판사들은 노조나 거래가 없었겠느냐고 최강욱이하고 맞잖아요. 그렇지. 법사위 이 재판 거래 의혹 우리가 철저하게 수사 고발해야 된다니까 이자들도 해야 돼. 저는 이번에 제대로 끝까지 사법부 개혁을 해서 밀고 나야 된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특정 성향 판사 7명이 똘똘 뭉쳐서 엉터리 판결을 내놓으니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법 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물에 빠진 개는 몽둥이로 끝까지 후려패야 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